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펠레는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왼발을 사용하는 빈도도 높았어요. 비율을 따지면 한 오른발 대 왼발이 한 6대4? 뭐 7대3? 6대4, 7대3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왼발도 매우 강력했어요. 오른발과 왼발의 빈도가 비슷하고 강도가 비슷한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호날두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왼발의 파워가 오른발의 파워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메시도 오른발을 가끔 써요. 그 오른발로 골 넣는 거나 패스하는 거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뭐 왼발 대 오른발 비율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한 9대1 정도? 아니면 8대2? 9대1?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메시 오른발도 꽤 강력해요. 물론 왼발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확합니다. 마라도나요? 비율이 왼발 대 오른발, 제가 마라도나 경기를요 거의 수백 경기를 봤거든요. 3번 기억이 나요. 왜 오른발 쓴 게. 제가 오른발 쓴 걸 기억을 했다는 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매우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비율이 아마 거의 99대1? 왼발과 오른발의 비율이,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거의 왼발만 사용하고 오른발을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모션에 걸려서 이 상황에서 무조건 오른발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도 몸을 틀어서 그냥 왼발로 슈팅을 하거나 패스를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야, 그러면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도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최고의 선수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할 수가 없는 그 마라도나의 특성인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좀 비율적으로 고루 나오면 좋겠지만 마라도나처럼 아주 극단적인 왼발잡이라도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그 비율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헤더는 펠레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멕시코 월드컵의 그 헤더골, 이탈리아전에 완전히 그냥 돌고래처럼 용수철처럼 뛰어서 찍는 헤더가, 그게 늘 펠레가 펠레의 역대골 탑10에 늘 들어가는 그 헤더골이에요. 보시면 자, 펠레나 메시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선수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이크 오웬, 팀 케이힐, 대한민국의 이재성 선수. 이 선수들은 키가 크지 않아도 헤더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이에요. 펠레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선수예요. 점프가 좋고 머리가 좋고 동료를 잘 활용하고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헤더 기술도 매우 뛰어납니다. 메시는 펠레보다 헤더 빈도가 적어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펠레는 공격수들도 많이 때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메시는 간접 프리킥이나 코너킥 찬스에서는 본인이 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메시도 필드골 상황에서 헤더 기회가 왔을 때 매우 정확하게 헤더를 합니다. 마라도나요? 헤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헤딩 기술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리블. 제가 이 드리블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간결한 플레이가 가장 화려한 플레이다. 마르세유 턴, 크루이프 턴, 플립플랩, 레인보우 플랩,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화려한 플레이들이 많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 보면 와, 저런 플레이를 하네, 이런 플레이들이 많아요. 펠레나 마라도나 메시의 공통점은 그런 플레이를 그 실전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거의. 마르세유 턴 가끔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왜 그러냐면은 볼을 몰고 가다가 상대 수비가 있어서 제치고 들어가는데 스텝 오버, 그러니까 헛다리 짚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마르세유 턴을 하거나 요한 크루이프 턴을 해서 그러한 고난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비를 제치나,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바디 페이크와 순간적인 템포 조절로 휙 제치고 들어가나, 상대 수비 제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왜 고난도 기술을 사용하고 체력 낭비를 하느냐는 거죠. 마라도나나 펠레나 메시가 그 기술들을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쓴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근데 사용을 안 할 뿐이에요. 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전에서 그렇게 안 하고 상대를 쉽게 제칠 수 있으면 쉬운 플레이를 하지 왜 어려운 플레이를 하냐는 거예요. 이 선수 다 간결한 플레이를 합니다. 단 요건 있어요. 펠레는 제가 말씀드렸죠. 펠레의 동료들이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드리블 횟수나 거리가 메시나 마라도나보다는 짧아요. 드리블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펠레 드리블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아합니다. 그리고 드리블하다가 수비에 막혔을 때 이게 발 뒤로 돌려서 싹 제끼는 장면, 그런 것들은 가끔 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 기술은 잘 쓰질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도나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
탑2인데요. 두 선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 메시는 늘 공을 발에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둘째, 팬텀 드리블을 가끔 사용. 팬텀 드리블이 뭐냐면 왼발에서 오른발로 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그러니까 상대를 제치는데 팬텀 드리블을 가끔 사용합니다. 마라도나 볼을 발에 붙일 때도 있고 멀리 차고 달려갈 때도 있어요. 팬텀 드리블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왼발, 그냥 몸을 틀어서 왼발로 사용하지. 메시의 상황에서는 이건 오른발을 사용하니까 편하겠다 해서 왼발에서 오른발,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꿔주는데, 메시는 오른발을, 다른 선수 같으면 오른발을 사용해도 더 편한 상황이죠. 거기서도 몸을 틀어서 왼발로 사용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는 거예요. 마라도나가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선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라도나가 발에 붙이거나 멀리 차거나, 그 대표적인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려면 더 골 오브 더 센트리, 세계 최고의 골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마라도나가 잉글랜드전에서 수비 6명 치고 나온 그 득점 있어요. 거기서 보면 발에 붙이거나 멀리 차거나 발에 붙이거나 멀리 차거나 융합이 돼서 나와요, 드리블이. 그럼 왜 그러냐면은 마라도나는 그러니까 상대를 발에 붙이고 제낄 때도 있고 차고서 달리는 그런 드리블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마라도나는 메시보다 공이 발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 그건 그냥 마라도나의 스타일인 거예요. 메시도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마라도나도 메시처럼 아예 발에 볼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빈도수에서 메시는 공을 발에 붙이는 빈도수가 더 많고 마라도나는 변화를 주는 빈도수가 많다. 차이점이지 누가 더 낫고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메시의 패스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휙 없어져 버려요, 패스가. 보면 다른 데 가 있어. 펠레는 매우 유려하고 우아하면서, 펠레의 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이렉트 슈팅을 하는데 최적화된 패스를 찔러줘요. 동영상 유튜브 한번 보세요. 카를로스 알베르토의 테포레슛. 그게 펠레의 패스의 정석이고, 마라도나의 패스는 마술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룩 패스라고, 그 NBA 농구에 매직 존슨이 노룩 패스를 많이 했는데 축구에도 노룩 패스를 하죠. 마라도나는 장거리 한 20m, 30m 이상 되는 장거리 노룩 패스를 가장 많이 또 가장 정확하게 뿌려준 선수였어요, 역사상.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천재성은 메시나 펠레도, 그 부분은 메시나 펠레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노룩 패스로 장거리를 때렸는데 왼쪽 측면에서 달려가던 선수가 이제, 그럼 수비도 그 공을 쫓아오겠죠. 근데 그게 장거리 패스, 노룩 패스인데 그게 백스핀을 먹어가지고, 스핀을 역으로 먹어서 보통 공이 가면 이렇게 가서 앞에 떨어졌는데 이게 가고 뒤로 동료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노마크 찬스 난 적도 있었어요. 마라도나의 패스는 마술이다. 메시는 간결하면서 연기처럼 사라진다. 펠레의 패스는 동료의 슈팅을 도와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비나 수비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수비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굳이 수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비를 한다면 그저 그냥 하프라인 근처에서 뭐 체킹하고 압박하고, 아니면은 뭐 상대팀이 세트피스 공격을 할 때 박스로 들어와서 도움 수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팀 수비 전술이 뭐 예를 들어서 블록 수비에서 전방 압박으로 수시로 바뀌잖아요. 경기 중에도 전방 압박했다, 블록 수비했다,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갔다, 90분 내내 여러 번 바뀌죠. 팀 수비가 이제 블록 수비에서 전방 압박으로 바뀔 때는 거기서 압박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가 하프라인 근처에 서 있잖아요. 그럼 상대 수비가 어떻게 하죠? 상대도 수비를 한 명이나 두 명 배치를 해야 돼요. 뭐 맨투맨은 안 하겠지만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그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있는데 거길 텅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선수들은 수비는 안 합니다, 많이. 근데 필요할 때는 또 수비를 해요. 압박도 해주고 뭐 패스 차단도 하고.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공격수들에 비해서 수비를 좀 더 적게 하는 거, 그건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했나. 요거 펠레는 아시다시피 뭐 피파의 축구 대사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그 다음에 뭐 해설도 많이 했죠. 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월드컵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펠레는 이제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 예상 승패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예상 승패를 훨씬 많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펠레 하면은 예상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해서 펠레 하면은 뭐랄까요, 좀 조롱거리가 됐죠. 그런데 어쨌든 펠레는 그 은퇴 후에도 축구를 위해서 많은 그 홍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은퇴 후에 참 말이 많았죠. 마약도 했다가 걸리기도 하고 애인도 여러 번 바꾸고 뭐 25살 어린 애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뭐 기자도 폭행하고 기행을 많이 일삼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르헨티나 팬들한테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마라도나는 아직까지도 마라도나 교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마라도나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 사랑, 그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독으로서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감독으로서는 여러 팀을 맡았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축구 은퇴하고 그냥 평론만 하거나 조용히 지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타깝고, 메시는 현역 선수인데 그 언론에서 물어봐요. 그럼 당신 은퇴한 다음에 감독할 거냐? 절대라고 고개졌습니다. 네버. 안 한답니다. 그건 단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벌어. 여기저기서 뭐 찬사 받아. 역대 최고의 선수야. 근데 뭐 감독을 해서는 자기가 쌓아놓은 거를 지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메시가 뭐 좋은 감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몰라요. 우리는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장담은 못하죠. 그래서 본인은 절대 감독이 안 된다고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행정가가 되지 않을까. 행정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 감독 절대 안 하죠. 손흥민 선수는 아예 은퇴하고서는 축구 관련 일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에 최고였던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축구 관련 일을 계속 했을 때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메시는 그냥 은퇴 뒤에 행정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최고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선수들의 어떤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 클럽에서의 그 업적, 월드컵이나 코파의 우승,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모범적인 가정생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메시가 축구계에서는 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트 논쟁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트가 진정한 고트다. 펠레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정답이에요. 마라도나가 더 우세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말다툼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고트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과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아닌 분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로 나온 세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트 논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